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는 시간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이번 주제는 많은 부모님들이 공감하실 내용이에요. 바로, 왜 우리 아이는 내 말을 듣지 않을까? 입니다. 밥 먹자고 하면 딴청 부리고, 숙제하라 하면 게임부터 하고, 말 좀 하자 하면 이미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우리 아이들. 혹시 이런 상황 자주 겪으시지 않나요? 오늘은 아이가 왜 엄마 말을 듣지 않는지에 대한 행동 특징 10가지, 그리고 그 이유를 심리학적으로 분석해보고 부모로서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세요. 2. 아이들이 엄마 말을 듣지 않는 특징 10가지. 1. 대답은 하지만 행동하지 않는다. 아이들은 응 하고 대답은 하지만 막상 움직이지 않죠. 이럴 때는 명령이 아닌 단순한 요청으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말 해야 할 일이라는 위급감이나 동기가 전달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2. 엄마 말에 반대로 행동한다. 엄마가 하지 마 하면 꼭 해요. 이는 자율성 욕구 때문입니다. 자신이 선택하고 결정하고 싶다는 감정이 강하게 작용한 거예요. 엄마 말에 반항하고 싶다기보단 자기 뜻을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3.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 집중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그 순간 더 관심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게임을 하거나 유튜브를 볼 땐 뇌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말이 들어와도 걸러지는 거죠. 4. 왜 해야 하는지 이유를 자꾸 묻는다. 이건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아이가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싶어 하는 단계예요. 단순히 명령을 따르기보다 스스로 납득할 수 있어야 행동하는 거예요. 5.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하게 만든다. 엄마가 정리해 를 3번 말하게 만든다면 아이는 이미 반복되면 나중에 해도 된다는 학습을 한 상태예요. 한 번 말해도 바뀌지 않는다는 걸 엄마가 강화시킨 경우도 있어요. 6. 딴청 부리며 상황을 회피한다. 갑자기 춤을 추거나 엉뚱한 질문을 던지는 아이들. 이건 불편한 감정이나 압박감을 피하려는 일종의 방어 기제예요. 7. 엄마가 말하면 잔소리 같아 라고 말한다. 아이에게 반복적으로 같은 방식으로 전달되면 아무리 좋은 말도 거부감이 생겨요. 특히 사춘기에 가까울수록 이 반응은 심해집니다. 8. 지금 바빠요? 라며 미룬다. 아이의 시간 개념은 아직 조절이 어렵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예요. 9. 왜 맨날 나만 그래? 라고 억울해한다. 형제 자매 간 비교나 부모의 일방적 지시가 누적된 경우 이런 반응이 생겨요. 아이 입장에서는 부당하다 는 감정이 앞서는 거죠. 10. 엄마 말보다 친구 말을 더 따름. 또래 지향성이 높아지는 시기일수록 부모보다 친구의 말이 더 설득력 있게 느껴져요. 이건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 중 하나입니다. 3. 왜 그런가? 심리학적 이론으로 보는 10가지 이유. 1. 자율성 욕구 디스앤 라이언의 자기결정 이론. 아이들은 자율성이 충족되지 않으면 저항하게 돼요. 시키는 대로만 해 라는 말은 오히려 아이의 동기부여를 떨어뜨릴 수 있어요. 내가 선택한 것이라는 느낌이 들 때 수능도가 높아집니다. 2. 통제의 반발심 리액턴스 이론. 사람은 통제받을 때 심리적으로 반발하게 돼요. 이건 꼭 해야 해 라는 말은 아이에게 자유를 침해받았다 는 느낌을 주게 되죠. 이럴수록 더 반항하게 됩니다. 3. 애착 이론 버비. 안정적인 애착이 형성된 아이는 부모의 말을 신뢰합니다. 하지만 불안정 애착을 가진 경우 부모의 지시가 비난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4. 사회적 학습 이론 밴듀라. 아이들은 말보다는 행동을 보고 배웁니다. 엄마가 늘 짜증내며 정리해 라고 말하면 아이는 짜증 자체를 학습하게 돼요. 차분하게 말하는 부모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5. 강화 이론 스캐너. 어떤 행동 후에 보상이 있거나 처벌이 없으면 행동은 유지되어 말을 듣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경험이 반복되면 그 행동은 계속됩니다. 6. 감정 코칭 이론 갓맨. 아이의 감정을 인정해주지 않고 무시하면 아이는 마음을 닫고 말도 닫습니다. 감정을 이해받을 때 지시도 받아들이기 쉬워요. 7. 자기 효능감 이론 밴듀라.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이 많은 아이는 지시를 회피합니다. 지시 자체가 부담스러워서 회피하는 경우도 많죠.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말이 필요해요. 8. 정보 처리 이론. 아이는 동시에 여러 정보를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감정이 고조된 상태에서 지시가 들어오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9. 발달 심리학적 특성 에릭슨의 발달 단계. 특히 4에서 7세는 자율성과 수치심 사이에서 갈등하는 시기예요. 과한 지시는 아이를 수치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10. 자기개념 발달 이론. 아이들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자기개념이 형성되는 중입니다. 지속적인 부정은 아이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고 말에 반응하지 않게 만듭니다. 4. 부모가 이렇게 해보세요. 대응 방법 10가지. 1. 이거 해. 대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물어보세요. 선택권을 주는 방식은 자율성을 키우고 반발을 줄입니다. 예, 지금 정리할까? 5분 뒤에 할까? 라고 물어보세요. 2. 아이가 몰입해 있을 땐 눈 마주치며 천천히 말해주세요. 주의가 다른 데 있을 때 말하면 안 들려요. 눈을 보고 차분히 말해주는 게 효과적입니다. 3. 감정을 먼저 읽어주세요. 지금 하기 싫지? 그럴 수 있어. 라고 인정하면 아이는 열린 상태가 됩니다. 그 다음 지시를 하면 훨씬 수월해져요. 4. 반복하지 말고 한 번만 확실하게 전달하세요. 이제 정리하자. 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기다려보세요. 반복은 오히려 말을 무디게 만듭니다. 5. 명령보다는 이유를 설명하세요. 지금 치워야 내일 아침에 편하게 준비할 수 있지. 이런 설명은 납득을 도와줍니다. 6. 아이가 잘했을 땐 즉각 칭찬해주세요. 방금 말하니까 바로 해줘서 너무 고마워.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칭찬이 강화 효과를 줍니다. 7. 형제 간 공평한 지시를 하세요. 왜 나만? 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 형제에게도 균형 있게 요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8. 짧고 명확하게 말하세요. 지금 방 청소해. 끝나면 간식 먹자. 장황한 설명보다 짧고 명확한 메시지가 아이에겐 효과적이에요. 9. 모범을 보여주세요. 아이에게 책 읽어 라고만 하지 말고 부모가 먼저 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10. 행동 뒤에 일관성 있는 결과를 주세요. 지시를 따랐을 때와 따르지 않았을 때의 결과를 일관되게 주면 아이는 예측하고 움직입니다. 5. 결론. 아이들은 단순히 엄마 말 듣기 싫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엔 자율성, 인정 욕구, 감정 조절의 어려움, 발달 단계의 특성이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행동 이면의 심리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언어와 행동을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육아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엔 더 깊이 있는 심리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